자, 여러분, 최근에 오픈AI가 파산한다는 썰 돌고 있는 거 아시나요? 기한은 18개월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여기 뉴욕타임즈에 한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서 그렇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오픈AI가 결국 돈이 다 떨어질 것이라 확신하게 된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말랍이라는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AI가 챗GPT 발표하고 그동안 AI 랠리를 주도해왔다. 근데 1년 반 정도 뒤에는 얘네가 돈 없어서 결국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종말을 맞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걸 확신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챗GPT가 출시된 날짜가요 22년 11월 30일입니다. 벌써 3년이 넘었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수준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6년 들어서 매달 10억 명 이상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GPT나 제미나 이런 거 없었을 때 어떻게 과제하고 업무했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필수품이 됐잖아요. 근데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도 만들어주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하는 업무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줬다.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와튼스쿨 설문조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업의 4분의 3이 AI 투자로 긍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좋은데 이분이 이 AI 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은 무료 버전만 써도 충분하다. 지금 GPT 말고도 제미나이, 그록 다 무료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GPT가 모든 기능을 유료화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제미나이나 그록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버전을 구독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래도 내가 유료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부사항, 그러니까 쇼핑 습관, 영화 취향, 감정적 고민, 이런 나의 사소하지만 모든 세부사항을 몇 년 전 일까지 다 기억하고 이해해서 AI가 나한테 맞는 알맞는 답을 주면 그 모델을 유료로 바꿔도 사람들이 기꺼이 쓴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말고 GPT만 3년을 썼는데 GPT만 내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데이터도 없는 제미나이로는 못 넘어가겠죠.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다른 거로 갈아타는 거는 일종의 이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AI랑 나랑 그동안 상호작용한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거로 갈아타려면 이혼만큼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동시에 비용도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성형 AI는 과거 소프트웨어 사업과는 다르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판다고 생각해보면 100개 팔 때랑 101개를 팔 때랑 드는 비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한번 윈도우를 만들고 나면 복제만 하면 되니까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는 말인데 지금 AI는 어떻습니까? 실제 부지를 선정해서 전력 구해야 되죠. 칩 사야 되죠. 이런 하드웨어가 꽂혀있는 실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려면 그만큼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근데 구글, 마소, 메타 이런 빅테크들은 기존 사업에서 탄탄한 현금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투자 여력이 있는데 오픈 AI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 글에서 지적하는 거는 오픈 AI CEO,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성능이 좋아지는 것만 말하고 이런 비용 증가의 리스크는 축소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샘 알트먼이 최근에 1조 4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클로드 운영하는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은요 2028년에 흑자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2030년이 돼서야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합니다. 가뜩이나 흑자 전환 시기도 늦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기고문에서는 결국 18개월 내로 현금이 바닥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 인수되고 종말을 맞을 거다, 끝날 거다 라고 해서 오픈 AI 파산 썰이 나오게 됐던 겁니다. 참고로 2026년 오픈 AI 예상 적자가 20조 원입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감이 안 잡히니까 어림만 잡아보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M7 빅테크들이 버는 수익이 아마존이 593억 달러, 애플, 구글 이런 데는 1000, 막 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70억 달러예요. 근데 오픈 AI는 여기 보시면 140에서 160 정도, 단위가 억 달러인데 적자 규모가 빅테크 1년 벌어들이는 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테슬라 1년 버는 거보다 더 적자 규모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오픈 AI 측에서 바로 반박문을 내버립니다. 오픈 AI CFO가 개인 블로그에 긴 글로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데 오른쪽에 사라 프라이어라는 분,
누구냐면 오픈 AI CFO, 그러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쓴 만큼 수익이 나고 있다. 컴퓨팅 성능이 매년마다 3배씩 증가해 왔는데 매출도 3배씩 증가하더라.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 말에 GPT가 출시되고 2023년 이후 3년 동안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왼쪽 그래프 Y축은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좋냐를 나타낸 거라 보시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 Y축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성능 먼저 보면 2023년에 0.2였는데 2024년에는 0.6으로 3배, 또 2025년은 추정치인데 1.9로 또 3배 이렇게 늘어났는데, 오른쪽 그래프도 보니까 2023년 2빌리언에서 2024년에는 3배 늘어났죠. 6빌리언. 그 다음에는 20빌리언. 여기도 각각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 안 늘면 모르겠는데 돈을 한 9.5배 정도 쓰면 10배가량의 동일한 성장 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20조 원 적자가 나도 돈을 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다. 올해 2026년은 실질적 도입의 해가 될 것이다. 옛날에는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 숙제, 과제 이런 단순한 문제 해결만 해줬는데 이제는 엔지니어, 마케팅, 재무, 의료, 기업 실무 이런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AI를 깊숙하게 활용해서 우리는 적자를 메우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도 다각화할 거다. 지금처럼 월 구독료 몇만 원 이렇게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커머스, 쇼핑 이런 쪽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해서 수익화를 하겠다. 플랫폼이랑도 협업을 해서 다양한 가치를 사용자 경험으로부터 창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앞서 나왔던 지적들, 유료화를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또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18개월 안으로 망할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 AI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돼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우리가 투자할 때 관건은 현금이 다 소진되는 18개월 안으로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포인트겠죠. 빅테크나 AI 관련주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구글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구글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구글 검색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있죠? 또 유튜브에도 광고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광고 수입이 있고, 구글 플레이 수수료 여기서도 돈 받고, 또 알짜배기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구글은 직접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죠. 여기서 저희가 이 그림을 보고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구글은 돈이 되게 다양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최근 몇 개월 동안 구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유가 뭐죠? 다름이 아니라 이 TPU 칩이죠. 구글은요, 물론 엔비디아 칩도 쓰긴 쓰지만 오픈 AI랑 다르게 이 TPU라는 자체 설계한 칩을 사용해서 제미나이나 이런 모델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오픈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엔비디아에서 이 GPU 칩을 사거나 임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꽂고 그 데이터 센터의 일정 부분을 빌려서 이 AI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하는 건데, 구글은요, 자기 칩을 써서 구글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데이터 센터에 바로 꽂고 거기서 AI 모델을 굴리니까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되고 비용도 아무래도 더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제미나이가 GPT 점유율을 야금야금 까먹고 있어요. 이 왼쪽 그래프가 올해 1월 16일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데이터거든요. 파란색이 오픈 AI고 빨간색이 제미나이인데 12months,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오픈 AI 점유율이 80%가 훌쩍 넘었는데 최근으로 보니까 GPT 점유율은 1년 만에 86.6에서 64.6으로 22%나 줄어들고, 반면에 제미나이가 5.3에서 22.0으로 확 늘었다는 거죠. 게다가 또 결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아이폰 시리에 챗GPT가 아니라 제미나이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애플이 AI를 잘 못하니까 아이폰 AI 모델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GPT가 될 줄 알았더니 웬걸? 제미나이가 최종 선정이 된 거죠. 아이폰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수십억 명이 쓰는 이 아이폰에
제미나이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점유율은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더 깎일 수밖에 없겠죠. GPT는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AI 테마에서 성과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최근 6개월 성과를 보시면 구글이요 6개월 만에 73%가 올랐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5천조 원이 넘는 회사가 불과 반년 만에 73%가 오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오픈 AI 클러스터라고 하죠. 오라클, MS, 소프트뱅크, 이렇게 오픈 AI랑 엮여 있고 오픈 AI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부채 문제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구글이랑 정반대로 가고 있다. 챗GPT가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 관리를 해주고 해석해주는 GPT 헬스를 만들겠다. 또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쇼핑에서도 협업을 하겠다. 또 월 15,000원 정도 요금제를 약간 라이트한 버전으로 새롭게 따로 출시를 해서 이 요금제에는 무료랑 같이 광고를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픈 AI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또 오픈 AI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작년 초에 투자 발표를 한 거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인데 700조 원이 넘는 규모인 거죠.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오픈 AI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GPT 헬스가 사람들이 많이 쓸까? 쇼핑이랑 잘 연결이 될까?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구글 관련주, 오픈 AI 관련주 둘로 나눠서 종목을 정리해봤는데요. 구글 관련주에는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TPU 설계 핵심 파트너인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또 서버 관련해서는 조립하는 회사인 셀레스티카, 광케이블은 루멘텀, 이런 회사들이 같이 엮여 있고요. 또 오픈 AI에 지분이 있거나 서로 돈이 얽혀있는 주식들은 오라클, MS, 엔비디아,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나눴냐면, 구글 관련주들은 엄청 올랐는데 오픈 AI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I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무 종목이나 투자하게 되면 결과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양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픈 AI가 망할 수도 있겠다, 구글이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위쪽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27년 6월 어느 정도 AI의 승패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18개월이면 어느 정도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를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종목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요. 과연 이 기고문의 주장이 타당한지, 오픈 AI가 거품인지, 이 인공지능 과잉 투자의 분기점은 언제쯤이 될지 관련해서 댓글에 좋은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